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드림컵 16 도장 깨기 대회 영상이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뚝배기 사범이라는 별명이 생긴 극진 가라데를 수련하는 호철 사범이 공개적으로 전국의 무술 고수들에게 드림컵 16 대회에 출전하라는 내용의 도발 영상을 올리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뚝배기 사범은 말로만 자신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페이크 사범이나 종합격투기 선수 케빈 막 선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회에서 강함을 증명하라며 꽤 수위가 높은 도발까지 했었죠. 이 대회가 지난 11월 17일에 열렸습니다. 신인전 경량급, 중량급, 그리고 상급자 무제한급 이렇게 세 가지 토너먼트가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방송됩니다. 택견과 특공 무술, 태권도 종합격투기, 그리고 극진 공수도까지 다양한 무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참 의미 있는 대회였습니다. 다양한 무술 스타일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으신 분들 도장 깨기 대회 시리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을 통해 격투기와 실전 싸움을 비교하며 실전 격투기에 대한 논쟁을 펼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격투기에는 룰이 너무 많이 있고 위험한 기술은 금지되어 있으니 실전 격투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모여졌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니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금지된 기술들이 도대체 얼마나 강하길래,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길래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한 격투기 반칙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박치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치기라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기술이 나왔던 격투기 경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박치기라는 기술은 복잡한 기술이 전혀 아니죠. 자신의 머리를 주먹처럼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개골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뼈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이마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코 같이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면 매우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개골이 단단한 이유는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뇌는 충격과 데미지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치기라는 공격 자체가 리스크가 매우 높은 공격이라는 것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필살기라기보다는 자폭에 가깝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이 싸움을 할 때 박치기를 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염소가 떠오르는군요. 자료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염소와 양의 두뇌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머리 뒤쪽에 있어 박치기를 해도 뇌에 충격이 덜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선천적으로 머리가 공격 용도로 진화한 것이네요. 대자연은 참 신기합니다. 참고로 중세시대 때 전쟁에서 사용하던 공성 무기 중 하나인 공성 망치의 영어 이름이 Battering Ram입니다. 번역하자면 들이받는 사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공성 망치는 사냥의 박치기를 모티브로 제작된 것입니다. 아무튼 머리가 단단한 만큼 박치기의 공격력도 대단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뼈의 길이가 매우 짧아 사정거리가 너무 짧다는 단점도 있죠. 이러한 이유로 박치기가 효과적인 상황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클린치나 그라운드 상황에서 박치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물이 매우 가깝다는 이점이 있어 머리를 이용하여 풀스윙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클린치나 그라운드에선 두 사람 모두 양손을 이용하여 그래플링 공방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박치기 공격에 무방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박치기가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자신의 머리가 상대방 안면처럼 얼굴에 단단하지 않는 부분이 사정거리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목뼈 관절이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박치기는 거리가 짧아서 문제이지 타깃이 앞, 뒤, 옆 대각선에 있어도 가까이만 있으면 공격이 가능합니다. 사실 엄청난 공격이죠. 무기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부분은 머리뼈 중에서도 당연히 가장 단단한 부분이어야겠죠. 전문가들은 머리의 앞부분인 전두골이나 뒷부분인 두정골이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무기로 사용하기 좋다고 합니다. 격투 스포츠에서 일반적으로 박치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칙 기술이기 때문에 박치기를 한 선수는 보통 실격 처리가 되거나 점수에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격투술에서 박치기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대도숙, 공도, 카포에라,
컴뱃 삼보, 크라브 마가 등 다양한 무술과 격투술에서 아직 박치기를 허용하거나 그 기술을 가르치고 있죠. 박치기를 격투기에서 가장 잘 활용한 케이스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UFC 3에서 나온 명경기이죠. 호이스 그레이시와 키모 레오폴도의 경기입니다. 호이스 그레이시는 자신보다 덩치도 크고 힘이 센 타격가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작부터 테이크다운을 노린 호이스, 경기를 자신의 장기인 그라운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클린치 상황에서 호이스는 머리의 단단한 부분인 뒷부분을 상대방의 광대 쪽에 들이받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단한 부위로 부드러운 부위를 공격하는 것이 박치기 공격입니다. 이어서 호이스는 키모의 낭심을 향해 니킥도 날립니다. 이소룡이 이런 말을 했었죠. 피지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싸움에 룰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호이스는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UFC가 무규칙 격투기라는 점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이스는 키모의 머리카락을 꽉 붙잡고 바닥에서 주먹으로 공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호이스가 안바로 경기를 가져갑니다. 박치기, 낭심 공격, 그리고 머리 잡아당기기까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호이스의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자면 클린치 상황에서 서로의 팔이 묶여있어 주먹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주먹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면을 주먹으로 공격할 수도 없고 방어를 할 수도 없었죠. 두 선수의 머리 포지션을 보시면 호이스는 머리의 가장 단단한 부분 중 하나인 뒷면을 키모의 턱, 눈, 그리고 광대 쪽에 대고 있었죠. 광대 쪽에 박치기를 당한 키모는 순간 당황했는지 어떻게 해서든 클린치에서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나 봅니다. 양팔을 벤치 프레스 하듯 쭉 내밀어 호이스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밀어내는 것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하반신에 신경을 못 쓰고 빈틈을 본 호이스는 그 순간 키모의 낭심에 니킥을 꽂아 넣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머리카락도 붙잡으며 펀치를 퍼붓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고 안바까지 이어진 이 공격 패턴의 시작은 바로 박치기였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경기는 박치기를 가장 잘 활용한 헤비급 격투기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차도르 채널에서 소개한 적도 있죠. 바로 마크 콜먼입니다. UFC 12에서 마크 콜먼은 댄 세번 선수와 UFC 헤비급 벨트를 두고 타이틀 매치를 갖습니다. 1997년 2월에 열린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콜먼은 테이크다운을 노리고 바로 성공하며 경기를 그라운드로 가져갑니다. 풀마운트에서 파운딩을 하던 콜먼, 하지만 곧 세번 선수는 콜먼 선수를 끌어안아 두 선수 몸 사이의 공간을 없앴습니다. 두 사람 몸이 완전히 밀착되니 콜먼 입장에선 파운딩을 내리꽂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먹으로 공격을 못하지만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 콜먼은 박치기 공격을 합니다. 콜먼은 이마로 세번의 코 쪽을 가격합니다. 콜먼은 자신의 머리를 마치 세 번째 주먹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치기가 종합격투기에서 아직도 허용되었다면 주짓수가 참 다르게 발전했을 것 같네요. 콜먼은 상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다 파운딩으로 경기를 끝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박치기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파운딩을 봉쇄하기 위해 두 선수의 몸을 밀착시켜 버리면 박치기가 들어오니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벌려야 했던 세번 선수였습니다. 세번 선수 입장에서도 일단 아무런 방어가 안 되는 박치기보다는 파운딩이 나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마지막 경기는 최근 이고르 보브찬친 편에서 다루었던 화제의 그 경기입니다. 1997년 11월 12일 이고르 보브찬친은 IAFC라는 발레투도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닉 너터와 붙게 됩니다. 경기 초반부터 닉 너터는 테이크다운에 성공하여 상위 포지션을 빼앗습니다. 위에서 유리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파운딩으로 데미지를 주고 있던 닉 너터는 박치기도 적절히 섞어줍니다. 이 경기는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됩니다. 닉 너터는 기회가 생기면 박치기를 하며 보브찬친의 앞면을 공격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다 보브찬친은 결국 하위 포지션에서 탈출하고 경기는 다시 스탠딩으로 갑니다. 닉 너터 선수도 꽤 지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닉 너터는 보브찬친과 스탠딩 상황을 피하고 싶었나 봅니다. 숨을 잠시 고르고 바로 돌진하는 닉 너터였습니다. 들어가면서 백스텝 밟는 보브찬친의 주먹을 맞죠. 닉 너터는 결국 테이크다운에 성공하지만 관객은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처절한 격투가 다시 이어집니다.
20분이 넘도록 아래에 깔려있던 보브찬치는 몸싸움을 하던 도중 닉 너터 선수 움직임에 허점이 생기면 고개를 숙여 박치기 공격을 했습니다. 닉 너터 선수의 충격이 있어 보이자 보브찬치는 계속해서 짧은 거리에서 박치기를 날립니다. 이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닉 너터 선수는 24분이란 긴 시간 동안 계속 위에서 파운딩을 시도했지만 보브찬친의 박치기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탭을 치고 맙니다. 깔린 상황에서도 역전이 가능한 박치기, 역시 대단합니다. 오늘은 너무 강해서 그리고 너무 위험해서 현대 격투기에선 금지된 기술인 박치기에 대한 설명과 박치기가 효과적으로 사용된 격투기 경기 몇 개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격투기 그리고 무술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